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량TV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차들을 타보면서 아마 이 승차감에 있어서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차가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정말 그 승차감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레인지로버도 사실 제가 리뷰를 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실상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디펜더나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승차감의 대명사라고도 평가받는 그 렉서스 ES의 경우에도 승차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느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는 있잖아요, 이 승차감에 있어서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차예요, 이 차가.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이 차를 리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가 지금 S45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450이랑 S500 모델을 한정해가지고 벤츠에서 현재 그 법인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크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혜택이 좀 있는 시기에 이 차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바로 계약하시고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차를 리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차에 대해서 문의 주실 곳은 벤츠 분당 정자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동혁 부장님께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정말 차를 잘 판매를 하세요. 많이 판매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출고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관심 있으시면 바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차로 돌아와서, 일단 저는 이 차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시트예요. 시트. 제가 솔직히 정말 한 140개가 넘는 차 정도를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트 가죽의 촉감이나 가죽의 질, 이런 거는 고급차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재밌는 건 차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해가지고 착재감이 그렇게 막 엄청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사실 저는 잘 못 받았어요. 심지어 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차값이 뭐 2억 4천이나 되는데, 물론 소재의 질감은 좋죠. 근데 시트가 생각보다 약간 좀 단단하다. 근데 대신에 시트의 그 엄청난 두께에서 오는 안정감은 정말 좋게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약간 좀 시트가 단단한 게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도 ES랑 큰 차이가 잘 안 느껴진다, 시트 착자감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S클래스의 시트는 정말 호불호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트예요. 물론 저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S클래스의 시트는 이게 푹신하다,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런 영역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그냥 포근하게 얹혀지는 느낌이에요, 시트에.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몸이 막 푹신하게 들어가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다른 차랑 예를 들자면, 이 렉서스 ES나 LS 같은 시트들은 정말 시트가 푹신하거든요. 그래서 딱 앉으면은 몸이 이 시트 안쪽으로 많이 파고들어요. 굉장히 안락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칭찬을 하긴 하지만, 정말 장거리 운전 한 5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이 몸이 너무 안쪽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뻐근해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약간 기지개를 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트가 무작정 푹신하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다라고 할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딱 앉으면은 시트가 완전 푹신하지 않고 약간 탄탄한 느낌인데, 탄탄한 시트 위에 정말 고급스러운 그 토퍼, 얇은 토퍼를 하나 깔아놓은 느낌이에요. 딱 앉으면 몸을 잘 지탱해 주면서도 그 위에 앉았을 때 몸이 포근하게 그냥 얹혀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1열보다 2열의 느낌이 사실 더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제가 2열 승차감 리뷰할 때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저는 이 시트의 느낌이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시트라는 게 사실 고급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항상 운전을 할 때 이 내 몸과 닿고 있는 부분이 이 시트잖아요. 내 몸을 지탱해주는 부분도 시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가 사실상 이 승차감을 결정하는데 거의 반 이상을 저는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S클래스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도 좀 테스트하러 왔는데, 당연히 좋겠죠. S클래스고 에어스프링이 달렸으니까. 근데 그 에어스프링이 달려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차가 이런 S클래스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자,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좀 50km, 56km, 거의 60km 속도. 와,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넘어볼게요. 한 65, 70. 와, 진짜
정말 이게 저 방지턱이 약간은 좀 이 높고 이 마지막에 떨어질 때의 그 도로가 조금 파여 있어가지고 일반 차로 하면 쿵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한 75km.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이 떨어질 때의 느낌도 정말 부드러워가지고 2열에 앉은 사람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놀라냐면은 지금 이 차가 무게가 2.1톤이잖아요.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차체 길이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차들이 저 방지턱에서 크게 떨어질 때 이 그 떨어지는 충격을 이 정도로 소프트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받아주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 차에 에어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에어스프링이 있으면은 상체랑 하체 사이에 어떤 공기층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가 떨어질 때 충격을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그 에어스프링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분명한 그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서스펜션하고 서브프레임을 연결하는 이 하드 포인트가 이 정도로 넓게 돼 있는 차는 리뷰를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드 포인트를 이 정도로 넓게 잡아버리면은 서스펜션과 서브프레임을 연결해주는 그 강성도 엄청나게 살아날 뿐더러 떨어질 때 충격을 넓은 범위로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차의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정말 넓게 잡아놨고 충격을 먹어주는 데 있어서 정말 일조를 하는데,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낙법을 할 때 충격을 최대한 넓은 범위로 받아내기 위해서 몸 전체가 땅에 닿게 떨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충격이 분산되면서 몸에 충격이 좀 덜어져.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런 넓은 범위로 잡아놓은 하드포인트, 그리고 넓은 범위로 잡아놓은 서브프레임, 이게 낙법처럼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넓게 큰 범위로 잡아놓은 거예요. 물론 이 차를 가지고 방지턱을 뭐 70km 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이 차의 한계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철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 지금 이렇게 갈 때 빠른 속도로 가도, 와, 지금 이 S클래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ADS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이라고, 노면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어가지고 그 댐핑 감쇄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덕분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빠르게 갈 때 이 차체는 일정하게 수평이 최대한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아래에서 바퀴가 통통통통 튀는 느낌, 그 느낌이 드는데, 이게 튄다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서 바퀴가 가볍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사실 정말 ADS 시스템, 이 벤츠의 ADS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은 차들에서는 표현하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 멘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그 SUV를 타고 요철을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왜 SUV라고 말씀드렸냐면, SUV는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SUV들의 그 뭐 에어스프링 넣고 하체 소재도 좋게 해버리고 그렇게 승차감을 좋게 세팅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이 상체까지 웬만하면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 물리적으로 내가 앉아있는 이 상체 캐빈석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러분들 7시리즈하고 X7하고 똑같이 이런 길을 가면은 X7을 탔을 때 이 요철이 들어오는 느낌이 확실히 적어요. 이거는 SUV의 그 물리적인 특징에서 오는 장점인데, 지금 이 차가 SUV를 타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 진동이 워낙 잘 사라지다 보니까 전고가 높은 SUV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DS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열 승차감도 자세히 느껴보려고 용인 쪽에서 양천구까지 쭉 타고 왔는데, 이 2열 시트가 1열 시트와 비교해서 엉덩이 쪽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서 착자감에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헤드레스트 쿠션, 이게 입고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약간 스웨이드 소재로 돼 있어서 가죽처럼 그 닿는 촉감이 미끌미끌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도 한 30km 정도로 넘었는데, 이 워낙 댐퍼와 스프링의 감쇄력이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럽게 변하다 보니까 위아래의 움직임이 최대한 억제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 충격도 많이 상쇄돼서 들어오는 느낌, 이런 감각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지턱 승차감이나 요철에서 올라오는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고급 세단이라고 하면은 이런 주행질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속으로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이 차가 아래로 촥 이렇게 깔리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타본 차들 중에서 물론 전기차 제외하고 이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 이렇게 촥 이렇게 조금 높은 속도로 지금 이렇게 갈 때, 이 정도 속도에서 계속 크루징을 할 때 이 차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차가 이제 세단이고 공차 중량이 2.1톤이나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주행질감을 만들어내주는 또 다른 요소는 이 차의 하체에 있는데, 지금 이 하체를 좀 보시면은 커버가 정말 꼼꼼하게 잘 발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 당연히 노면 소음을 억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부 커버를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 놨지만, 이런 하부 커버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으면은 이 차 밑으로 공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부 커버가 있다 보면은 그 공기들이 차체 하부의 그 부품들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공기 저항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하부는 저기압 상태가 되잖아요. 그 저기압 상태가 되면은 그 자연적으로 차가 밑으로 눌리는 그런 효과를 내줄 수 있거든요. 베르누이의 효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 차의 고속주행 안정성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잘 포장이 된 아스팔트로 올라왔는데, 와, 지금 120km인데 지금 풍절음도 사실 정말 안 들려요. 노면 소음 자체가 콘크리트 바닥을 가지 않는 이상 지금 아스팔트 도로거든요. 어디까지 안 들리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와, 노면 소음은 이제 풍절음은 150km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노면 소음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차의 그 유일한 단점이 파워트레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차가 지금 450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직렬 6기통 싱글 터보가 달려 있는데, 제가 GLE 450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뭐 한 100km에 RPM 한 1500 RPM 걸려 있어요. 자, 여기서 뭐 킥다운을 하고 나서 이제 크루징을 하려고 할 때 RPM이 떨어지는 속도 뭐 이런 걸 봤을 때 터보렉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속을 하고 터보가 터지다 보면은 이 토크가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요. 가속감이 정말 좋아요. 근데 터보렉이 있어서 약간 좀 답답할 수 있다. 그 S500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엔진에 이제 사실 그 랩핑을 해가지고 그 마력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터보렉이 어느 정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뭐 이 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킥다운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 1차선으로 가면서 약간 추월 가속을 해야 될 때 뭐 9단에서 7단까지만 다운시프트를 해주면서 RPM을 조금만 띄워주면서 가속을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차에 있어서 터보렉이 많이 발생한다, 미션 로직이 좀 별로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느껴보시는 거는 좀 추천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를 총평하자면 뭐 총평할 것도 없어요. 이 차는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있으면 사면 돼요. 그리고 법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모션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안 돌아보고 이 차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정리를 해드릴 건 없고, 이상으로 벤츠 S450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